네, 오늘은 미용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용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한 2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용 이론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도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미용 이론은 이렇게 외우면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귀에 이어폰으로 꼭 영상을 안 보더라도 귀에 꽂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아마 좋은 영상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용 이론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미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미용업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서 손님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 미용업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해서 미용업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미용의 과정, 미용은 소재, 구상, 제작, 보정에 의해서 고객이 오면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정을 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미용은 한국의 미용과 서양의 미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용은 고조선 시대 때는 마늘과 쑥을 사용해서 미백 효과를 주었다라는 거. 그다음 사만 시대 때는 포로나 노비는 머리를 깎아서 표시를 했다는 거. 삼국 시대 때는 고구려 부인들은 가발을 이용하여서 은전머리로 높은 지위를 표시하였다. 신라 시대 때는 머리를 깨끗하게 하는 풍습과 목욕을 자주 하는 등 영국 일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다음 화랑들에게, 화랑은 남자들이죠. 이 남자들에게도 화장을 시키는 듯 남성 화장을 행하였다라는 거. 그다음 고려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염집 여성들은 비분대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는 것은 분대 화장이고 화장을 약하게 하는 것은 비분대 화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염집 여성들은 비분대 화장, 기생들은 분대 화장을 했다는 거.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은 머리를 꾸미기 위해서 비녀와 뒷꽂이, 첩지 등 떨잠 등으로 화려하게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비녀입니다. 요게 비녀이고, 여기 머리에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요것이 첩지입니다. 첩지. 비녀는 뒤에 하는 거고, 옛날 여성분들은 가르마를 타고 가르마 사이에 이렇게 올려놓은 머리 스타일을 첩지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잠이라고 합니다. 비녀처럼 생긴 건데 이제 앞머리 쪽에 세우는 거죠. 요 앞머리 요런 데다가 이렇게 여기 꼽았죠. 이런 것이 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두발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머리, 대수머리, 떠구지머리, 세앙머리, 상상투머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수머리는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으로 사용했던 머리를 말합니다. 떠구지머리는 나무로 만든 떠구지라고 하는 것을 씌운 머리를 떠구지머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앙머리는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이렇게 틀어서 만든 머리를 세앙머리라고 하고, 쌍상투머리는 상투가 두 개 있는 머리를 쌍상투머리라고 합니다. 네, 이 머리가 대수머리가 되겠습니다.
궁중에서 왕비를 이제 모실 때 왕가에서 결혼을 할 때 쓰는 머리가 대수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머리는 이제 떠구지 머리가 되겠죠. 자, 나무로 만든 머리를 더 씌운 머리, 떠구지 머리입니다. 자, 이 머리는 새양머리입니다. 갈래를 두 가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린 머리를 새양머리라고 합니다. 자, 이 머리가 이제 쌍상투 머리가 되겠죠. 상투가 두 개 있는 머리. 그 다음, 장식에 따른 비녀. 자, 잠이 아까, 이렇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라고 했죠. 이 잠 중에, 머리에 용의 형상을 만든 것은 용잠, 봉황의 머리, 모양을 만든 것은 봉잠, 국화 모양으로 만든 것은 국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근대 시대 때는 뭐 두 사람만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1920년대 김환란이라고 이분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죠.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단발머리로 귀국을 하였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단발머리 스타일이었다. 김환란. 그 다음에 1933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을 만든 사람 오엽주. 뭐 이렇게 정도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서양의 미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은 당나라 중국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당나라 황제 현종 때죠. 양귀비가 신미도라고 하여서 미자는 눈썹 미자가 되겠죠. 눈썹의 모양을 10가지 종류로 그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집트 시대 때죠. 이집트 시대 때 나일강의 진흙을 이용해서 막대기를 감아서 태양열을 이용한 파마를 하기도 했다. 그 다음 헤나를 이용하여서 염색을 하기도 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곤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콜이라는 것을 염료로 사용했다라는 거. 중세 시대 때는 영국의 엘리자베트 1세가 흰색 피부를 선호해서 피부를 창백해 보이도록 납을 발랐다라는 거. 다음 근대 시대 때 와서는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마셀 크라토. 뭐 제가 외울 때는 마아네스 메크 스콜, 마네스 메크 스콜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건 꼭 외워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빛입니다. 미용 용구와 기구 및 기기. 자, 이 중에서 빛은 석탄산수와 크레졸수로 소독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브러쉬는 브러싱은 두피와 먼지, 노폐물과 비듬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브러쉬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켈톤 브러쉬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빗살이 불완전한 모양이다. 아주 불완전하죠, 그죠? 이런 모양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가위입니다. 가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커팅 가위가 있고 뭐 틴닝 가위 이렇게 있는데 커팅 가위는 대부분 다 아실 것이고, 틴닝 가위 숯을 치는 가위입니다. 틴닝 가위. 다음 정강가위와 착강가위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강가위는 전체가 강철로 되어 있는 거 정강가위. 착강가위는 전체가 아니라 한쪽은 강철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다른 부분으로 요 앞부분을 말하는데 이 앞부분을 또 다른 그 재질로 만들었는 거 착강가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또 중요한 거 가위 선택 시에 아주 유의해야 할 부분,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양날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견고함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피봇이라고 있죠. 피봇이 느슨하지 않게 꼭
잠겨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금된 것은 강철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거. 강철이어야 되는데 도금된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버리고 미용기구 및 기기 이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은 갈바닉 전류 미양기. 직류 전류가 피부 속 깊이 침투하기 어려운 이온 물질을 피부 속으로 침투시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샴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는 프레 샴푸와 애프터 샴푸가 있는데, 프레 샴푸는 펌이나 염색 전에 하는 샴푸를 말하는 거고, 애프터 샴푸는 펌이나 염색 후에 샴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두발의 상태에 따른 분류 중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정상적인 두발이나 알칼리 피부 샴푸나 이런 것은 다 비슷하지만 다공성 모발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공성 모발이라는 것은 모발에 손상이 아주 큰 모발이면 구멍이 이렇게 많이 스폰지처럼 나와 있는 그런 모발의 형태다. 그 다음에 모발에 케라틴을 공급하는 프로테인 샴푸를 써줘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샴푸를 물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웨트 샴푸, 그다음 드라이 샴푸로 구분합니다. 웨트 샴푸에는 플레인 샴푸, 핫 오일 샴푸, 에그 샴푸가 있다. 플레인 샴푸는 가장 일반적인 샴푸라는 거. 그 다음에 에그 샴푸는 계란을 이용한 샴푸다. 그 다음 드라이 샴푸에도 파우더 드라이 샴푸, 에그 파우더 샴푸, 리퀴드 드라이 샴푸가 있다. 이걸 섞여서 나오면서 다음 중 웨트 샴푸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 린스는 모발에 유분기를 주어서 광택이 있는 모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린스의 작용이다라는 거. 이 린스에도 플레인 린스라는 것은 가장 평범한 거, 보통의 린스를 플레인 린스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정발료는 무스라든지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헤어커트의 종류와 시술. 헤어커트에는 웨트 커트, 자, 물을 뿌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커트를 할 때는 대부분 다 물을 뿌립니다. 근데 물을 뿌리지 않는 커트도 있겠죠. 그래서 웨트 커트, 드라이 커트로 나눈다. 그 다음 시술 전후에 따라서 프레 커트, 애프터 커트로 나뉜다. 샴푸나 파마나 염색을 하기 전에 커트하는 것을 프레 커트, 펌이나 염색 후에 자르는 것을 애프터 커트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커트 방법에 따라서는 스트로크, 가위에 의해서 끊어내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 테이퍼링, 레이저를 이용해서 두발의 양이 적을 때나 두발 끝을 가늘게 커트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틴닝이라고 하는 것은 틴닝 가위를 가지고 숱을 치는 방법을 틴닝이라고 하고, 슬리더링은 가위를 가지고 숱만 치는 것을 슬리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틴닝과 슬리더링을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틴닝은 틴닝 가위로 숱을 치는 거, 슬리더링은 가위를 가지고 숱만 치는 거. 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커트를 완성된 두발을 살짝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잘려야 하는 그런 머리를 끊어내는 것을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싱글링은 빗을 가지고 마지막에 빗을 이렇게 올리면서 삐져나온 모발을 끊어내는 거, 이것을 싱글링이라고 합니다. 다음 형태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보통 원랭스, 그라데이션, 레이어, 스퀘어 이렇게 나누어지죠. 원랭스는 모든 머리카락을 내렸을 때 0도가 되는 커트를 원랭스 커트라고 하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탑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머리가 점점 길어지는 형태, 그런 머리를 그라데이션 커트라고 하고, 레이어 커트는 보통 다 대부분 다 90도로 자르죠, 그죠? 90도로 자르는 머리를 레이어 커트라고 한다. 스퀘어 커트는 네이프에서 탑 부분과 머리의 길이가 동일하게 잘려지는 형태가 스퀘어 커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부의 명칭, 뭐 귀에서 머리 탑 부분으로 갔다, 그럼 TP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죠? 이런 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커트 베이스의 종류. 자,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커트를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잡는 것이죠. 머리를 자르려고 하면 머리를 왼손으로 머리를 잡는 거, 그리고 잡아서 이제 가위로 자르게 되죠. 그 잡는 것을 바로 베이스다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스에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자, 호리존탈, 그 다음 버티칼,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호리존탈은 가로 섹션. 자, 머리를 자를 때 베이스를 지는 것을, 가로로 지는 것은 호리존탈이라고 합니다. 이 호리존탈은 온더 베이스, 업 베이스, 다운 베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티칼은 세로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로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아내는 거, 가로로 잡아내는 것은 호리존탈, 세로로 잡아내는 것은 버티칼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이애거널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내는 것은 다이애거널 섹션이다라고 합니다. 자, 커트를 하기 위한 시술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이 있으면 일단 물을 뿌립니다. 그 다음 빗질을 하고 블로킹을 타고 슬라이스를 뜨고 마지막 스트랜드를 하고 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퍼머넌트 웨이브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는 중요한 것은 제1제는 환원작용, 제2제는 산화작용이라는 거, 이걸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제1제는 무슨 물질을 쓰느냐? 일제액은 티오글리콜산이다. 제2제는 산화제인데 무엇을 쓰느냐? 브롬산 나트륨과 브롬산 칼륨 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과산화수소를 사용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이 과산화수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요. 파마에는 일욕법, 이욕법, 삼욕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순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인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와인딩 할 때 포워드 말기는 귓바퀴 방향으로 와인딩을 한다. 리버스 말기는 귀와 반대 방향으로 와인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마를 제1제를 바르고 난 다음에 비닐캡을 씌우게 되죠. 비닐캡을 씌우는 데는 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캡을 씌운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 제2제를 도포하기 전에 방치 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싱 타임입니다. 방치 시간이라고 하죠. 이 방치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테스트 컬을 실시해서 모발의 컬의 상태를 보는 것을 테스트 컬이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시술 후에 웨이브 형태에 따른 문제점. 자,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발수성 모발이거나 모발에 금속염이 형성되었을 경우, 모발에 탄력이 없고 약한 경우, 다음 펌제를 적게 발랐을 경우, 다음 산화가 된 제1제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 프로세싱 기간이 짧게 되었을 경우,
방치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발 끝이 갈라지는 경우에는 왜 그러냐, 이것도 5가지 정도 알아야 됩니다. 산성이 강한 펌제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 모발 끝을 가늘게 잘랐을 경우, 너무 가는 노트를 사용했을 경우, 와인딩 기술 시 느슨하게 감았을 경우, 그 다음 프로세싱 기간이 길었을 경우, 이렇게 두발 끝이 갈라지는 경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헤어 세팅. 헤어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고정한다는 거죠. 머리를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정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기술인데, 자, 여기에는 오리지널 세트가 있고 리세트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리세트는 보통 백홈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오리지널 세트의 헤어 파팅. 헤어 파팅은 어떤 것이 있느냐? 모발을 얼굴형, 머리 디자인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쉽게 해서 가르마를 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가르마가 없는 것은 노파트, 이마 한가운데 타는 것을 중간 가르마죠. 센터 파트, 뭐 이런 거 스퀘어, 사각형으로 타는 거를 말하는 거고, 뭐 잘 모르시는 게 아마 커우릭 파트 이런 걸 겁니다. 가마에서 회오리 모양으로 파트를 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헤어 세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빗질을 하는 거죠. 모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모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빗질로 웨이브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부터 하는 것을 헤어 쉐이핑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헤어 컬링이라고 하는 것은 컬은 한 묶음의 모발을 말아 올린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볼륨을 주는 것과 웨이브를 주는 것, 플러프를 주기 위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 컬의 3요소, 베이스, 스템, 루프죠. 베이스는 뿌리 부분을 말하는 거고, 스템은 줄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컬의 종류는 컬에 따라 스탠드업 컬, 리프트 컬, 플랫 컬 이렇게 나눠집니다. 90도 되는 것을 스탠드업 컬, 45도는 리프트 컬, 아주 0도로 낮게 된 것은 플랫 컬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컬이 말린 방향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포워드 컬, 컬이 얼굴 쪽을 향하게 하는 컬. 자, 얼굴 쪽으로 이렇게 말린 컬을 포워드 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웨이브를 이런 방향으로 웨이브가 머리결이 나오는 것은 포워드 컬. 리버스 컬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컬이 되겠죠. 리버스 컬, 이쪽으로 도는 것을 리버스 컬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컬의 종류에 따른 분류는 뭐 이 중에서 핀컬 정도. 핀컬은 핀을 머리 부분에 육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정시키는 것을 핀컬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헤어 롤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주로 어머니들 머리를 그 드라이하고 난 다음에 많은 거 있죠. 빨간 색깔, 뭐 핑크 색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헤어 롤링 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세트롤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두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두피 관리의 목적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두피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피 관리에는 정상 피부는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지성 피부, 오일리, 건성 피부, 드라이, 뭐 요런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비듬성 두피는 댄드러프다라는 거. 뭐 플레인, 오일리, 드라이는 쉽게 아실 것이고, 비듬성 두피는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로 시술해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요. 두피의 질환에 대해서 두부백선, 이건 이제 사상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피부병인데,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연구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땜빵 나는 거 있죠. 자, 이게 두부백선입니다. 그 다음 시술 순서, 경찰, 강찰, 유연, 고타, 진동, 경찰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경찰이라는 것은 아주 약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경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찰법은 강할 강자, 강찰법. 유연법은 아주 부드럽게 하는 거, 유연법. 고타법은 때리면서
하는 것이 고타법. 진동은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하는 것이 진동.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아주 약하게 경찰법으로 두피 마사지를 끝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인딩 각도에 따른 분류, 논스텝 롤러컬, 하프스텝 롤러컬, 롱스텝 롤러컬이 있습니다. 롱스텝 롤러컬은 후방 45도 각도로 네이프 뒷부분에 후방 45도 각도로 감는 것을 롱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헤어 웨이빙은 S자 모양으로 연속적인 형태의 웨이브를 이야기합니다. 웨이브의 종류에는 마셜 웨이브, 아이롱을 가지고 웨이브를 만든 것을 말하는 거고, 핑거 웨이브는 손가락을 이용한 거죠. 손가락과 세팅 로션에 물을 묻혀 가지고 웨이브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컬 웨이브, 그다음 핑거 웨이브의 3대 요소는 크레스트, 리지, 트로프다. 그다음 웨이브의 형상에 따라서는 섀도우, 와이드, 네로우 웨이브가 있다. 이 중에 네로우 웨이브는 가장 강한 웨이브로, 곱슬머리 형태의 웨이브가 네로우 웨이브다. 그다음 웨이브의 위치에 따라서 버티칼, 호리존탈, 다이애거널 웨이브가 있는데, 버티칼은 세로 웨이브다. 자, 버티칼은 세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로가 아니라야 이 리치 부분이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리존탈은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다음 다이애거널은 사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음 웨이브의 종류에는 하이웨이브, 리치가 높은 것을 하이웨이브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스킵 웨이브가 됩니다. 스킵 웨이브는 핑거 웨이브와 핑클의 결합으로 만드는 형태인데, 핑거 웨이브에서 웨이브를 주고 난 다음에 핑크를 이제 꼽은 것을 스킵 웨이브다라고 합니다. 다음 뱅은 앞머리에 이렇게 애교머리처럼 머리를 낸 것을 뱅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프러프뱅, 웨이브뱅, 프렌치뱅, 프리치뱅 뭐 이런 거 조금 외워두셔야 되고요. 엔드 프로프는 마무리할 때 빗을 가지고 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리는 것을 엔드 프로프다라고 합니다. 다음 리세트라고 하는 것은 최종 마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콤아웃, 빗으로 헤어스타일을 마무리하는 거, 그 다음에 브러쉬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브러쉬 아웃.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백홈은 머리 끝에 이렇게 볼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코타법에서 타핑, 슬래핑, 커핑, 해킹, 비팅, 뭐 코타법의 종류에는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헤어 컬러, 바로 이제 세계 3속성입니다. 세계 3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이다. 그 다음에 세계 3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다. 그 다음에 색을 섞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법 혼색과 가법 혼색, 계시 혼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간법 혼색은 두 가지 색상을 섞게 되면 명도가 낮아지는 것은 간법, 뺀다 이 말이죠. 그죠? 가법은 더한다는 거죠. 색이 합쳐질수록 밝은 색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시 혼색은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확 스쳐 지나가게 되면 다른 색상으로 보인다는 거, 계시 혼색. 그 다음에 보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색상을 일정 비율로 혼색했을 때는 색깔이 백색이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보색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모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영구 연모제가 있고, 뭐 반영구 연모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1제는 염색에서 제1제는 산화염료와 알칼리계 계면활성제를 쓴다. 제2제는 과산화수소 같은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염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2단계에서는 제1제의 알칼리제인 과산화수소의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산소의 발생을 촉진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연모제 시술 방법에 따라서는 자 제일 먼저 귀 뒤편이나 그 다음 손목에 패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트랜드 테스트, 그 다음 블로킹, 머리를 가르마를 타죠. 그 다음에 약제 혼합, 테스트 컬러하고 유화 작업, 그 다음에 샴푸, 드라이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순서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탈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피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빼내는 작업이다. 완전히 빼게 되면 흰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제1제 모발로부터 자연 모발 색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모발 탈색제는 알칼리제이다. 제2제는 산화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데 6%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데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고 모발의 색상을 밝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가발입니다. 가발은 용도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헤어피스, 스위치, 위글렛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뭐 이렇게 정도만 공부하시면 나는 뭐 되겠습니다.